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가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협상에 앞서 과연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졌는지부터 따져보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직면한 정부는 초장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정에 따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는 응하지만 개정 협상은 우리 측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미국 요구도 재협상이 아닌 개정 내지 수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미 FTA 협정문은 FTA 공동위에서 협정의 개정, 수정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양국의 합의로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개정 논의에 앞서 과연 미국이 한미 FTA로 손해를 봤는지부터 따져보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뒤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한미 FTA를 고쳐야 한다면 실무팀을 구성해 FTA 영향을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습니다. 손해를 봤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우리 쪽 대미 상품 수지 흑자는 줄고 있고 작년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에 달한 데다 직접 투자까지 감안하면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린 겁니다. 미국 측에서 어떤 무역 적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간의 한미 FTA의 그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작업을 먼저 하자. 그러한 제안을 당당하게 개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미국 측과 FTA 공동위의 의제와 개최 시기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해옴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은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산업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개정 논의의 주요 의제로 자동차와 철강 등 손해보는 무역 분야만 거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인 만큼 미국 측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체결 당시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나름 유리한 통상 조건을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차 관세 8%를 즉각 철폐키로 했지만 미국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는 2.5%의 관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픽업 트럭도 25%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낮추기로 했었습니다. 한미 FTA에서 자동차 분야의 개정 협상 논의도 이번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한미 정상회담 때도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예로 들며 개정 협상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5년을 맞아 미국의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산업의 무역 불균형은 당시보다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분야의 대미 흑자도 갈수록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8.5%, 자동차 부품은 14.9% 줄었고 철강도 30.3% 급감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LPG는 작년 대비 수입량이 129% 증가했습니다. 철강 분야 역시 미국은 지금도 한국산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등에 대해 10에서 20%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무역협회는 한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했던 미국이 FTA를 발판 삼아 꾸준히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며 미국의 대외 적자는 한미 FTA 때문에 심화한 것이 아니라 적자 폭을 줄인 형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올해 2분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수가 청년층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424만 7천 명으로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403만 명보다 21만 7천 명 많았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 인구는 늘어나는 대신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가 이들의 일자리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올 2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1999년 이후 2분기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5년 새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7.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미국의 애플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중국에서 3.1%의 점유율에 그쳤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은 2012년 8.6%에서 3.8%로 반토막 났습니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논란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에 더해서 중국 토종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키우고 있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결핵 집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서 간호사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결핵 검진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결핵, 잠복 결핵 검진이 채용 이후 최대 1년가량 미뤄질 수도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채용 이후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최근 서울 모내 여성병원에서 벌어진 집단 잠복 결핵균 감염 사고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이 병원을 거쳐간 영아의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대학 입시 전형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달 말 국민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하고 토론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학 입시 전형료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입 전형료가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시 1회에 10만 원 안팎, 또 정시는 4만 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에 대학 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인사와 추경 문제 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민생 문제는 반드시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 말 국민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인수위에 접수된 15만 5천여 건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 제약사인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심한 폭언과 모욕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도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전 운전기사들은 한겨레신문에 이 회장의 운전 중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공했습니다. 공개된 약 6분간의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머리 더럽게 나쁘네 그 요새 젊은 어떻게 빨리빨리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그런지 몰라고. 인신 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 된만 너는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에이 그거는 쟤는 가서 고발해라. 고발하고 저 끝내자. 이들 녹취록을 제공한 운전기사는 이 회장이 거듭되는 폭언과 폭행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퇴사 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후유 장애를 겪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종군당은 폭언은 맞지만 폭행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장한 회장은 종군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의 장남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제약사 회장의 폭언 논란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갑질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들, 골목 상권들,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질을 하는 기업들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첫 행보는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 현장 조사였습니다. BBQ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가자 곧바로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 한 현대위아에는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철퇴를 때렸습니다. 법률도 손봤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해 물건을 파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기존의 2배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행보를 보이자 줄곧 침묵하던 을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지난해보다 19% 늘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도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입니다. 더 작은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정부에게 무조건적인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스스로 돌아보며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2번째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며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는데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한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내려갔다 원점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초 2.8%였던 전망치는 불황과 탄핵이 겹치며 발생한 소비 부진에 지난 1월 2.5%로 낮췄습니다. 이후 경기 상황이 호전되며 4월에 0.1%포인트를 올렸고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를 높인 겁니다. 내년 전망치는 2.9%를 유지했습니다. 한은이 성장률을 또다시 올린 것은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의 증가세가 다소 미흡하였지만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투자도 호주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주요 국가의 교육 여건의 변화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견실한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성장률이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금년 전망시에는 추경 통과 시점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된다면 금년 경제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성장세가 확대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커지는 것이라며 향후 축소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이죠.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오랜 시간의 노력과 함께 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지만 겨우 합격할 수 있는 취업 전쟁의 시대인데요.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취업 문턱에 씨름하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액 연봉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국내 소수뿐인 알짜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고액 연봉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직업. 그래도 저희가 히든잡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소개했는데 그런 직업이 또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이 아나운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유일하게 동물에게만 신발을 만들어주는 이 장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제사요. 장제사는 처음 들어봤는데 동물에게 신발을 만들어준다. 혹시 저희가 이따금 볼 수 있는 그런 애완견 전용 신발을 만들어주는 직업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말을 위한 신발을 만드는 건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의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굽 바닥에 장착하는 쇠붙이를 편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발굽 모양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편자를 만드는데도 상당한 기술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의 편자를 만들거나 말의 건강 상태, 용도 등을 고려해서 말굽에 편자를 박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장제사라고 하는 거죠. 네, 하는 일도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렇게 역시 히든잡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혜경 아나운서답습니다. 자, 그런데 장제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길래 이렇게 극히 소수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장제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80여 명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마사회가 공인하는 장제사는 단 65명 뿐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승마장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죠. 8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전망이 낮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은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1년에 사행성 경마 중심이었던 말 산업을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로 대중화시키자는 취지로 이 말 산업 육성법이 개정됐는데요. 이때 장제사의 자격증도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규정됐다고 합니다. 이 승마장이 대폭 늘어나면서 장제사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그에 반해 장제사란 직업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까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아직 인원이 이렇게 극소수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장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말 발굽의 모양이나 형태를 점검해서 편자를 만든 뒤에 다시 말 발굽을 깎거나 연마를 해서 말에게 딱 맞는 편자를 부착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20여 년 전만 해도 장제사는 3D 직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당시엔 긴 쇠막대를 화덕에 두드려가면서 장시간 동안 말의 발굽에 맞게 편자를 제작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엔 공장에서 말발굽의 크기별로 이 편자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이 수월해진 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진 편자를 말 발굽에 알맞게 붙이는 경우뿐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공장식으로 그 편자를 만든다면 상대적으로 좀 작업이 수월할 것 같은데요. 실제 강도는 어떻습니까? 네, 바로 장제사에게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제사들은 한 승마장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승마장을 순회하면서 전문 도구를 이용해서 말의 발굽을 깎고 또 편자를 달궈서 붙이고 못질을 한다고 하는데요. 편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말의 건강과 더불어서 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발굽 사이즈에 맞게 편자를 붙이는 기술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편자를 붙일 때 말이 뛰거나 또 난동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다룰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한 거죠. 이 편자를 만드는 작업은 덜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선 여전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정말 전문적인 기술과 또 지식이 필요한 직업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네, 장제사 자격증은 3급부터 1급까지가 있는데요. 과거엔 장제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마사회에서 장제보조 교육생으로 2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교육 기간 동안 말 전문 수의사로부터 말의 해부 생리를 배우고
또 선배 장제사로부터는 장제 이론과 또 실기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2년간의 교육을 수료한 뒤에 필기와 실기 시험 그리고 면접을 통과해야 하지만이 한국 마사회 공인 3급 장제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장제사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고요. 이후엔 실무 경력을 각각 3년씩 거치면 다시 2급과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과거보다는 일반인들에게도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제사로서 출발할 수 있는 3급은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 우선 필기 시험으로는 장제 이론, 말의 해부 생리, 또 말과 관련된 상식과 법규를 총 75문항으로 치르고요. 이후에 장제 실무를 통과해 편자를 제작하고 이 앞발을 깎는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넘으면 장제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역시 실기 시험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문직을 요하는 직업이면 보수는 좀 어떻습니까? 네, 장제사는 보통 이 편자를 만드는 비용으로 보수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경주마들은 한 달에 한 번 4개의 편자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드는 비용이 약 9만 원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보수가 낮아 보여도 하루에 장제사 혼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분량이 말 5마리에서 10마리이기 때문에 능력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신입 장제사의 경우에는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지만 20년이 지나 베테랑이 된 1급 장제사의 경우에는 연봉만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고액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좋아하는 말과 늘 함께 할 수 있고 또 말의 건강을 위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이 만든 편자 덕분에 말이 건강하게 달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 기술을 갖추게 된다면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부럽지 않은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벗어나 장제사라는 직업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